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대표 박인정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 749강은요. 국내에 거주하던 이 국내 사람의 사망과 해외로 나간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호세 과세 방법에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세 재경전원을 8월 27일자 표지에다 이렇게 제가 강의한 기고한 내용을 강의 원전으로 삼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이제 이 상호세 과세 체계가 좀 완화되는 걸로 바뀌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만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아마 그것이 진행이 됐는지 상호세에 대해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상호세 이 과세 체계도 현재와 같은 누적 합산에 의한 이 총액과세의 원칙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상호세율도 최고세 50%를 그대로 견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바로 핵심기에 재산을 축적했던 90대, 80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재산이 이 상호세의 과세가 서민층이나 중산층까지도 과세가 많이 확산되는 그런 개념이 됐어요. 왜냐면 부동산값, 아파트값 이런 것이 이제 15억대로 올라가면서 상호세 공제 금액인 기초공제 5억 플러스 자녀공제 5억 이렇게 되는 10억 선에서 초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세가 이제 부유층의 재산 세금이 아니고 이제 중산층, 서민층까지도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출국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과세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돼서 일부러 나이가 들면 해외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걸 생각해보니까 상호세 과세에서 국내 거주자가 돌아가시면 국내와 국외 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호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무제한 납세무제가 되는데 해외로 떠나서 비거주자가 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자면 이제 국내 비거주자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사망할 때는 국내에 소지한 상호재산만 과세가 되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금융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과세가 안 되는 제한납세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명확히 대별되기 때문에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 간화라는 게서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피상속인에 돌아가시면 주소지관환세무서인데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이제 그 상속 재산 자체의 주 재산 소재지 관환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달라져요. 상환 시간이 신고 기간도 거주자가 사망하면 6개월 이내지만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3개월 플러스 연장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고 과세가 체감하기 위해서 공과금이나 장례금, 채무 같은 것은 이제 거주자는 모든 경우가 공제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해당 재산에 대한 공과금만 공제가 되고 또 채무도 전세금, 이차금,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지만 기타 애매한 채무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계산에 있어서 이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이 거주자의 사망 시에는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재산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것이 전액 공제가 안 되고 기초공제 2억만 공제가 되고 가업상속 공제 같은 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감정평가 수수료도 국내 거주자는 다 공제 가능한데 해외 비거주자는 그 해당한 자산만 된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세액 공제도 이제 증여세 공제, 외국 납부세 공제 등등은 이제 국내 거주자의 사망은 다 공제가 되지만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는 외국 납부세액은 해외 재산에 대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부연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납세 이행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니까 양쪽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주자의 사망은 무제한 납세무제라 비거주자의 사망은 국내 재산만 과세되는 제한 납세무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